당신의 두 다리가 하루아침에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화장실도 혼자 가지 못하고 손주도 안아주지 못하며 마트에도 가지 못하는 삶이 시작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여러분, 저는 92 새 의사 김상호입니다. 오늘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제가 50년 넘게 진료실에서 만난 노인 질환의 80%가 다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문제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관리 부족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제 오랜 환자였던 박영수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8세인 박 씨는 평생 건강을 자랑했습니다. 군복무 시절에는 행군 대회에서 늘 1등을 했고 은퇴할 때까지 매일 아침 등산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계단에서 넘어지고 난 후 겨우 6개월 만에 보행기 없이는 화장실도 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이건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박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단호히 답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다리 힘은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가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50년 진료 경험과 92년 인생의 지혜를 담아 알려드릴 4가지 방법을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은 30년은 더 젊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매일 안타깝게 목격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온 분들이 은퇴 후 몇 년 사이에 지팡이나 보행기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런 걸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그 소중한 더 일찍이라는 기회를 선물 받고 계십니다. 절대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앞으로 제가 소개할 방법들은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실천은 매우 쉽습니다. 누구나 집에서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건강한 다리라고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 몇 분께 특별한 다리 건강 책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5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다리 건강은 내 몸의 기둥을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근력 운동, 혈액순환, 바른 영양, 그리고 생활 습관. 이제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다리가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리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우리 몸은 제대로 관리하면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92세지만 매일 아침 스스로 산책을 나가고 손주들과 놀이터를 뛰어다닙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함께 시작해 봅시다. 다리 건강의 핵심은 운동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헬스장에 가거나 무거운 기구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92세지만 매일 간단한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박영수 씨는 계단에서 넘어지고 난 뒤 다리 힘이 급격히 약해졌습니다. 화장실 가기도 힘들어 기저귀를 차야 했고 손주가 찾아와도 안아주지 못해 마음이 아팠습니다. 박 씨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김 선생님이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반신반의하며 운동을 시작했지만 6개월 만에 지팡이 없이 걷게 되었습니다. 손주를 다시 안아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어요. 여러분도 지금 시작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병원에서도 항상 권하는 간단한 운동 4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기입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팔을 사용하지 않고 천천히 일어났다 다시 앉습니다. 처음에는 3번만 해도 좋습니다. 점차 횟수를 늘려가세요. 이 운동만으로도 허벅지 앞쪽 근육이 강해져서 계단 오르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둘째, 벽을 짚고 스쿼트입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무릎을 살짝 굽혔다 펴는 동작입니다. 이때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처음에는 10초만 버티고 점차 시간을 늘려가면 됩니다. 셋째, 발뒤꿈치 들기입니다. 의자나 벽을 짚고 서서 발뒤꿈치를 들었다가 내립니다.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고 균형 감각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하루아침 저녁으로 10번씩 하면 좋습니다. 넷째, 앉아서 다리 들기입니다.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곧게 펴고 들어 올렸다가 내립니다. 양쪽 다리 각각 5번씩 반복하면 허벅지 앞쪽과 엉덩이 근육이 강화되어 걷는 능력이 좋아집니다. 혹시 선생님, 제 나이에 이제 운동해도 소용이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물론입니다. 미국 보스턴 의대 연구에 따르면 95세 노인도 근력 운동을 시작하면 6개월 만에 근육량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자 중 한 분인 87세 이금자 할머니는 뇌졸중 후 반신마비로 침대에 누워 지내셨습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운동들을 꾸준히 하신 결과 8달 만에 혼자 마트에 가서 장을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나이가 많아서 운동이 힘들어요.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힘든 것이 아니라 운동을 하지 않아서 힘들어 보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은 생물학적 나이를 최대 10년까지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다리 운동은 전신 건강과 직접 연결됩니다. 다리 근육이 강해지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혈압이 안정되며 혈당 조절이 잘 이루어지고 심지어 뇌 건강까지 개선됩니다. 노인 치매 예방에 있어서 걷기만큼 좋은 운동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운동 중에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고 가능하면 물리치료사나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운동을 하면 반드시 몸은 변화합니다. 이는 제가 50년간 의사로 살아오면서 얻은 확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다리가 젊어지는 순간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의존하던 삶에서 벗어나 손주와 함께 뛰어놀고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고 삶의 즐거움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작은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다리가 붓거나 저린 증상을 방치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혹시 발이 자주 붓거나 다리가 저리고 시린가요? 이런 증상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심각한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 오랜 환자였던 84세 김정희 여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여사는 은행에서 은퇴한 후 점차 다리가 붓고 저리는 증상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탓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김 여사는 우연히 제가 진행하는 건강 강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강의에서 제가 한 말이 그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다리 혈액순환 문제는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혈전이 생겨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김 여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에도 다리가 너무 아파서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이제 손주들과 놀아줄 수도 없고 제 인생이 끝난 것 같아요. 저는 그녀에게 4가지 간단한 혈액순환 개선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6달 후 김 여사는 손주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여러분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발목 펌프 운동입니다. 앉은 상태에서 발끝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아주 간단한 운동입니다. 자동차 엑셀을 밟았다 떼는 동작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수축시켜 정맥의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줍니다. 식사 후마다 하루 100번씩 해보세요. 둘째, 따뜻한 물로 발 담그기입니다. 38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발을 20분간 담급니다. 이때 천일염 한 숟가락을 물에 넣으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은 혈관을 넓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다리 부종을 줄여줍니다. 매일 저녁 TV를 보시면서 해보세요. 셋째, 하루 3번 다리 높이 들기입니다. 침대나 소파에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15분간 올려두세요. 이 자세는 중력의 도움을 받아 정체된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마다 실시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넷째,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다리 마사지를 해보세요. 발목에서 무릎 방향으로 부드럽게 문지르듯 마사지합니다. 이때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가볍게 손길을 움직여주세요. 혈액과 림프의 흐름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특히 목욕 후 따뜻해진 몸으로 하면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김정희 여사도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6달 후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밤에 다리가 저려서 잠을 못 이루는 일이 없어졌어요. 부기도 거의 사라졌고 차가웠던 발이 따뜻해졌어요. 무엇보다 손주들과 함께 공원을 걸을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수천 건 이상의 다리 혈액순환 문제를 진료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공통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은퇴 후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다리 부종과 저림이 시작되고 이를 방치하면 점차 악화되어 심각한 정맥류, 심부정맥 혈전증, 당뇨병성 족부궤양으로까지 발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관리만 했더라면 80% 이상의 환자들이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리 혈액순환은 우리 몸 전체 건강의 바로미터입니다. 다리 혈액순환이 잘 되면 심장은 물론 뇌와 피부 건강까지 좋아집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리 혈액순환 문제는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부정맥 혈전증, 폐색전증, 뇌졸중, 심장마비의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다리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심장질환 발생률이 4배나 높다고 합니다.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여러분도 김정희 여사처럼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리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몸 전체가 살아납니다. 산소와 영양분이 온몸 구석구석까지 잘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건강한 혈액순환은 활기찬 노후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다리가 건강해지면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넘치고 기분이 밝아지고
무엇보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변화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작은 실천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다리 건강을 좌우합니다. 제가 의과대학 시절부터 절대적인 진리로 배운 사실입니다. 제 환자 중 70세 최병철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평생 고기와 기름진 음식을 즐겨 먹었습니다. 고기 없는 식사는 식사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살았던 분입니다. 그러나 70세가 되면서 무릎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엑스레이 검사 결과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초혜 씨에게 수술보다 먼저 식습관을 개선해보자고 권했습니다. 처음 그는 반신반의하며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고기 많이 먹는 것과 무릎 통증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식습관을 바꾼 후 그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무릎 통증이 70% 줄었고 체중은 8kg 감소했으며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그는 등산 모임에 다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다리 건강에 꼭 필요한 3가지 영양소와 그것이 풍부한 음식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단백질입니다. 근육과 연골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재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를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좋은 단백질 식품으로는 생선, 두부, 달걀, 닭가슴살, 저지방 우유가 있습니다. 둘째는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뼈 건강을 지키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칼슘이 벽돌이라면 비타민 D는 그 벽돌을 단단히 붙여주는 시멘트 같은 역할을 합니다. 칼슘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멸치, 뼈째 먹는 생선, 통조림 생선, 유제품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연어, 참치, 버섯에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매일 15분씩 팔과 다리에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하루 필요한 비타민 D를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아침 산책을 습관화하면 더욱 좋습니다. 셋째는 항산화 식품입니다. 염증을 줄이고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다양한 색깔의 과일과 채소가 좋은 선택입니다. 특히 블루베리,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 시금치 같은 녹색 잎이 채소, 고구마와 호박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매일 5가지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먹어야 합니다. 빨간 토마토, 초록 시금치, 보라가지, 노란 호박, 하얀 양파처럼 색깔이 다양한 식품을 고루 섭취하세요. 색이 다르면 영양소도 다릅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가공식품, 기름진 음식, 정제된 설탕과 밀가루, 지나친 소금 섭취는 염증을 악화시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특히 과자, 튀김, 마가린 등은 관절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그렇다고 맛있는 음식을 모두 포기해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대체 식품을 활용하세요. 튀김 대신 구이 요리, 설탕 대신 꿀이나 스테비아, 흰 밀가루 대신 통밀이나 현미, 커피나 술 대신 생강차나 녹차를 드시면 됩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식습관 개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급격한 변화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해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하루는 고기를 먹지 않고 콩이나 두부 요리를 드셔보세요. 또는 매일 아침 과일 1개를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최병철 씨도 식습관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아침에는 두부와 채소를 넣은 현미죽을 먹고 점심에는 생선과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며 저녁에는 가벼운 닭가슴살, 샐러드를 먹었습니다. 간식으로는 견과류와 과일을 섭취하고
매일 생강차를 마셨습니다. 김 선생님,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2주 정도 지나니 익숙해졌고 지금은 오히려 예전 식습관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몸이 너무 가볍고 건강해진 느낌이에요. 제가 50년간 진료하며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식습관이 좋은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훨씬 활동적이고 건강합니다. 특히 다리 관절 문제나 통증, 부종이 훨씬 적게 나타납니다. 이는 단순히 체중이 가벼워서가 아니라 염증을 줄이는 좋은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제가 연구한 90세 이상 건강한 노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식탁이 색깔로 가득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과일과 채소, 생선, 견과류를 매일 섭취하고 흰 밀가루, 설탕, 가공식품은 최소화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변화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씩 조금씩 바꿔나가면 됩니다. 6달만 꾸준히 실천하면 여러분도 최병철 씨처럼 산에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식습관의 변화는 다리 건강뿐 아니라 전신 건강, 그리고 삶의 질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변화는 바로 여러분의 다음 한 끼 식사에서 시작됩니다. 운동도 중요하지만 평소 생활 습관은 그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루 30분 운동을 해도 나머지 23시간 30분 동안의 생활 습관이 나쁘다면 다리 건강은 지켜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5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깨달은 진실입니다. 제 환자였던 80일 세정순의 여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은퇴 후 대부분의 시간을 TV 시청과 독서로 보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지내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자 다리 저림과 허리 통증이 심해져 제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김 선생님, 저는 운동도 안 하고 특별히 아픈 데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정순의 여사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알려드렸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하루 8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 근육량이 30% 더 빨리 줄어든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사용하지 않으면 잃게 되는 원칙을 따릅니다. 정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제 다리는 회복이 불가능한가요?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리 건강을 위한 4가지 생활 습관 개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30분마다 일어나 움직이기입니다. TV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도 30분마다 5분씩 일어나 걸어 다니세요. 알람을 맞춰두면 도움이 됩니다. 이 간단한 습관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근육 감소를 막아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래 앉아있는 것은 담배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 하루 30분 운동의 효과도 사라집니다. 정 여사는 제 조언을 듣고 30분마다 알람을 맞추어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는 바른 자세 유지하기입니다. 다리를 꼬고 앉거나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는 자세는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뼈와 근육에 무리를 줍니다. 앉을 때는 양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두고 허리를 곧게 펴야 합니다. 특히 다리 꼬는 습관은 정맥류, 골반 비틀림, 요통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 여사는 다리 꼬는 습관을 고치기 위해 의자에 앉을 때마다 양발을 바닥에 붙이자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셋째는 편한 신발 착용하기입니다. 발은 몸의 기초입니다. 불편한 신발은 걸음걸이를 바꾸고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줍니다. 발볼이 넓고 쿠션이 좋은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신발을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발 모양이 변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은 신발 사이즈를 다시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 여사는 예쁜 구두 대신 편안한 워킹화로 바꾸었습니다. 넷째는 스트레스 관리하기입니다. 스트레스는 근육을 긴장시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매일 20분씩 산책하거나 심호흡, 명상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서울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근감소증 발생률이 2배 높다고 합니다. 정 여사는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 산책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 이 조언들을 들었을 때 정 여사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나 그녀는 꾸준히 실천했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3개월 후 정 여사는 지팡이 없이 10분 정도 걸을 수 있게 되었고 6달 후에는 다리 저림이 거의 사라지고 허리 통증도 80%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1년 후 그녀가 손주들과 함께 동물원에서 3시간을 걸어 다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김 선생님, 처음에는 요가나 비싼 운동기구가 필요한 줄 알았어요. 이렇게 간단한 습관들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제 나이에도 변화가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큰 변화를 만들려면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작은 습관들의 꾸준한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30분마다 일어나기, 바른 자세 유지하기, 편한 신발 신기, 스트레스 관리하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노년기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건강할 때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방치한 결과 70대나 80대의 고통을 겪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 대부분이 이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제 50년 의학 경험에 따르면 생활 습관 개선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90세에 시작해도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물론 30대나 40대에 시작하면 더 좋겠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도 충분히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92세인 저 역시 매일 이 습관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주 진료를 보고 강연을 다니며 손주들과 공원을 산책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그들도 해냈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리 건강을 지키는 4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근력운동, 혈액순환 관리, 올바른 영양 섭취, 그리고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이 4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다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믿어주세요. 이것은 92 새 의사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며 얻은 확신입니다. 노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다리 건강의 악화는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내년에 작년에 봤더라면 좋았을 걸 하고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바로 오늘부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더 일찍 일하는 소중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간단한 실천법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발목 돌리기 100번, 30분마다 일어나서 5분씩 걷기, 매 끼니에 단백질과 칼슘을 챙겨 먹기,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운동하기. 여러분의 건강한 다리가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습니다. 다리 건강이 나빠지면 활동량이 줄고, 활동량이 줄면 근육이 약해지며, 근육이 약해지면 더 움직이기 싫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리 건강이 좋아지면 활동량이 늘어나고,
활동량이 늘면 근육이 강해지며 근육이 강해지면 더 움직이고 싶어지는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제 환자 중 78세인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허리 디스크와 무릎 관절염으로 인해 5년 동안 거의 집 안에만 머물렀습니다. 친구들의 모임도 거절하고 손주들과도 제대로 놀아주지 못해 결국 우울증까지 겪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6달간 꾸준히 실천한 결과 지팡이 없이 30분 이상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그녀는 30년 만에 고향 친구들과 함께 1박 2일 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저는 다시 인생을 찾았습니다. 집에만 있던 제가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고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손주들과 놀이터에도 가게 되었어요. 이런 행복을 다시 느끼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몸이 불편하거나 건강해 보이지 않더라도 나이가 많더라도 변화는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70세, 80세, 심지어 90세가 넘어도 여전히 변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육은 다시 강해질 수 있고 혈액순환은 개선될 수 있으며 관절 통증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결심과 꾸준한 실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변화를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제92 년 인생과 50년 의사 경험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변화를 선택하십시오. 이 선택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건강한 다리가 여러분의 노후 행복을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실천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